영어를 공부할 때 전사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냐?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사를 안 개입시키고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전사로 표현했을 때 문장이 간결해지고 더 네이티브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귀한 정보 공유 드립니다.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영어 강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김재우의 영어 협약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최근에 아주 좋은 글들이 올라와서 한 2개 정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분께서 뭐라고 하냐면 재우쌤과 공부한 덕택인지 영어 키가 좀 뚫리는 느낌입니다. 11년 만에 본 토익 일주일 공부했는데 960점 나왔다. 김재우쌤 감사드린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야, 11년 만에 토익을 받고 일주일 딱 워밍업 했는데 960, 990이 만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김재우 영어의 100 인강과 책이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잘 들렸다라고 보고 정말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 김재우 영어의 100 86강까지 마치고 3월 1일에 처음으로 오픽을 받습니다. 3일에 바로 결과가 나왔는데 IH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H가 제가 알고 있기로 준수한 정도를 좀 넘어선 극상은 아니라도 그 바로 밑에 있는 굉장히 대단한 점수라고 보고 오픽 공부를 더 인상적인 것은 따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오픽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유형만 유튜브로 파악하고 갔대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스스로 놀랐던 거는 계속 자기가 뭔가 영어로 짓거리고 있다는 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러도 계속 나오고 구동사도 툭툭툭 한 번씩 튀어나왔다라고 하면서 수업에 쌤이 몇 번씩 반복하셨던 내용, 저도 웅얼거렸던 보았던 내용은 결국 급할 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급할 때 튀어나오는 영어가 자기 실력이라고 보고요. 이럴 때 정말 나올 수 있는 것은 김재우의 영어야 100, 김재우 기초 영어야 100, 구동사 100밖에 없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영독절에서 많은 분들이 영어 스피치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나 더 탄력을 받고 자신감이 붙은 것 같거든요. 기대보다 점수가 잘 나와서 기쁜 마음에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글 남긴다. 완강도 하고 복수하면서 AL이 도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분은 990점. 이분은 AL 점수 조만간 따서 저와 한번 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전사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냐?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어에는 전치사가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사를 안 개입시키고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사로 표현했을 때 문장이 간결해지고 더 네이티브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영어 강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회사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회의를 하고 있어. 근데 김 사장님이 A라는 플랜을 세웠고 김 이사님이 B라는 플랜을 했어. 근데 회장님이 내가 볼 때는 김 이사가 한 그 안이 더 좋아 보인다. 내가 볼 때는. 이럴 때 원어민이 That sounds like an even better plan to me라고 그래요. To me. 자, 내가 볼 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섬 이런 데가 하기에 되게 좋다라고 그래요. 휴가를 보내거나 그러니까 That sounds like a perfect place for you. 너에게 안성맞춤인 곳이다라고 할 때는 for you라고 그래요. 왜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to me, for you 이런 걸 지 멋대로 이렇게 쓰기 시작할까? 자, 오늘 귀한 정보 공유 드립니다. to me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가 볼 때잖아요. 그러면 That sounds like a better plan to me라고 할 때 to me는 사실상 이 문장의 주어예요. 주어. 내가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to를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대상 앞에는 무조건 for you, for me, for them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플랜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나예요. 그러면 to me, that is a better plan이나 that sounds like a better plan. 맞죠? 내가 판단하는 거. 근데 야, 성수기는 거기에 너 빵집 하나 해봐. 이러니까 wow, that sounds like a perfect place for me. 이렇게 하면 그것은 내가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죠. 그런데 무조건 for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보세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업무 특성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영업하는 분이 재택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김재우식 영어의 대표 표현이잖아요. work from home. 그러면 working from home cannot be an option.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불가능하다 그게. 이러면 to me가 맞을까요? for me가 맞을까요? 이게 내가 그 행위라든지 그 상황에 영향을 받는 내가 대상입니까? 내가 그걸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판단하는 주체입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for me, that cannot be an option이 맞는 영어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설명부터 한번 드렸는데 이게 제가 김재호의 영화협액에서 진짜 미친 듯이 강조한 부분인데 우리 집은 공간이 없다. 드라이어를 놓을 이러면 놓다라고 할 때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사를 써야지 되는 건데 My house doesn't have room for a dryer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for를 쓰는 겁니다. for. 그러니까 이럴 때 혼자 공부할 때 그 맹점이 뭐냐면 이 for에 눈이 안 간다는 거예요. 대충 해석되니까 나도 평소에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그냥 for를 계속 건너뛴 겁니다. 지금 수십 년간. 그러니까 이걸 야무지게 제가 한 소리 딱 해줘야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사를 못 쓰면 표현에서 막히기 시작하고 문장이 굉장히 장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기초 영어 하는 사람이야 뭐 예를 들어 Can I get something 이런 것만 해도 만족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좀 더 섬세한 소통을 하려면 요거 풀 충전해 놓으면은 한 5시간 간다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국 사람의 영어에는 if, because, although 이런 걸 맨날 그런 것만 쓰고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전사를 못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때도 풀 충전하면 if you charge in a fully 이렇게 한단 말이야. 계속 그런 영어만 하고 온몸을 움직이면서 근데 원어민은 on a full charge라고 그래요. on a full charge. 그러니까 전사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빼박이야. 그러니까 피해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 자꾸 원어민하고 대화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신 박사님이 이런 말 해요. 챗GPT하고 연습하고 세스민과 그거 연습하는 것도 내 몸에 들어있는 영어가 있어야 뭐가 늘지. 그거하고 연습하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경주를 시켜요. 그러면 이런 인풋을 정확하게 많이 쌓아놓고 원어민들이 다빈도로 쓰는 것을 쌓아놓고 연습하는 사람은 나중에 1년 만에 이만큼 들어있어. 근데 이것이 부실한 상태에서 계속 드라마만 보거나 AI하고 연습하면 5년 걸리는 거야. 근데 이것은 제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뭘 느꼈느냐. 인간의 지적 활동에 있어서는 정량화가 쉽지가 않아. 지적이라는 것은 뭐냐. 소위 말해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눈에 안 보이니까 어느 놈이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잘하냐. 이게 잘 평가가 잘 안 되는 거야. 달리기 시켜보세요. 확연하게 차이는. 근데 머릿속이 움직이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은 자꾸 추상적으로 지적 활동이니까 제가 이 사람이 1년 걸리고 이 사람이 3년 걸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거든요. 둘이 요 이 땅에서 달리기 시켜봐. 완전히 갭이 벌어지죠. 전사예요. 많은 답은 전사에 있는 거예요.